달라도 너무 다른 유튜브 영상 짚고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는 영상 퀄리티에 아주 중요하니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태국 여성에 대해 물어보시는 걸 감안하여 성격, 스타일 등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태국을 가는 의미 중 가장 중요한 태국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태국 여성들이 참 많이 미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을 조금 깨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반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 내가 알고 지낸 친한 태국 여성의 인원수, 한 달 이상 연락한 여성으로 뽑아보도록 하겠다. 줄여도 업계 관련 종사자 30여 명, 일반인 70여 명 정도로 계산하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퍼센트 기준은 저걸로 삼겠다. 그리고 저 인원 플러스 현재 내가 대화 중인 단톡방에 있는 여성 인원 100여 명을 조금 추가해서 설명하겠다. 왜 일반인이 더 많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인간성. 참 중요한 부분이다. 업계 종사자분들은 일단 기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과 참 비슷한 면이 있다. 첫째, 만나면 그냥 오빠로 시작한다. 언제 봤다고. 하지만 우리 한남들은 좋아 죽는다. 오빠란다.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이 없다. 너무 고맙다. 둘째,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외국인이니깐 반말해도 되겠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다. 그렇다 한들 우리 한남들은 귀여워 죽는다. 셋째, 욕을 남발한다. 친구와 대화든 그 누구와 대화든 일단 문구 깨는 기본이며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욕을 서슴없이 남발한다. 그렇지만 우리 한남들은 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넷째, 기분. 눈빛과 기분 나쁨의 표현, 쿨한 척 등 소위 한국에 일하는 종사자분들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눈빛이 바뀌고 기분 나쁘면 한남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욕을 난사한다.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쿨함으로 넘긴다. 다섯째, 거짓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높은 퍼센트의 확률로 업계 종사자들은 거짓말을 한다. 심각한 수준으로 한다. 퍼센트로 얘기해달라 라고 하면 아마 최소 50%의 여성분들은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다. 자녀 유무 고양 금전적인 부분은 일단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거짓말이며 끝에 가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있었어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여성분들 열어봤다. 하지만 우리 한남들은 뭐래도 좋아한다.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행복이 중요하다. 다음 일반인은 어떨까? 일반인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과는 거의 90%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슷한 분 있음. 첫째, 호칭이 틀리다. 처음 만나면 오빠라고 부르는 분, 피라고 부르는 분, 쿤이라고 부르는 분. 대략 3가지로 불리운다. 이유는 첫 만남에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저 3가지 중 하나로 불리운다. 둘째, 존댓말. 일반인들은 첫 대면에 존댓말을 쓴다. 너무너무 이뻐 보인다. 존댓말은 카를 쓴다. 사와디카 인디티다 이루짱나카 카카카. 겁나 듣기 좋다. 이 맛에 태국어 배운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높은 확률로 존댓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확률 70%. 그럼 나머지 30%는 태국어를 쓰지 않거나 영어를 할 가망성이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에게 길을 설명해 줄 때 만약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대부분 존댓말을 쓰듯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셋째, 욕. 물론 사용한다. 그렇지만 남발을 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욕도 정도의 선까지만 대부분 사용하며 이가 들어가는 욕은 사람들이 많으면 듣기 힘들다. 문꽃게. 와 떨의 정도는 친한 사람들끼리 사용하며 주위 사람들이 들어도 그다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가 들어가는 욕을 사용할 경우 어떤 이는 욕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 또한 한다. 인식들이 좋음으로 상황을 봐가며 유도리 있게 사용한다. 넷째, 기분에 대해서. 여기서 업계 종사자분들이랑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인들하고는 기분이 나쁠 상황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항상 웃고 있으며 약을 올려도 웃고 무시해도 그냥 웃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 진심 기분 나쁘면 돌아서 가버린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린타호박씨를 깐다. 그게 다다. 만약 그게 나 방콕 날라리라면 나는 친구들과 아주 친하다. 만남이 오래되었다. 내가 만약 화가 나서 친구에게 지랄 발광을 하면 그들은 이유를 물어본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단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준다.
왜냐면 나는 외국인이라는 그들만의 어떠한 설명 못할 그런 것이 있다. 대부분 날 먼저 위해준다. 내 편이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 내가 진심으로 화낸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태국인 vs 태국인은 모르는 사람이면 그날은 전쟁 난다. 일반인이라도 그런 것은 참지 않는다. 원만히 해결이 불가능하면 당연 땀 누워 경찰을 불러야 한다. 그렇담 친구끼리는 그냥 욕 몇 마디 하고 아마 따로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분 후면 아마 웃고 있을 것이다. 한국과 다를 것 없다. 다섯째 거짓말. 거의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쟤도 얘도 다 친구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다 공유하는 싸이들이다. 할 수가 없다. 1대1로 만나도 거짓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녀 유무 고양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하다. 있는 대로 말해준다. 왜냐면 그들은 어장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다. 솔까 잘생긴 사람을 보면 나에게 우와, 쟤 존잘이다. 너무 잘생겼다 라고 해도 소개시켜줄까? 하면 좀 더 친해진 후에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첫 만남에 빠질 수는 있어도 첫 만남의 어떠한 작업 같은 걸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지 않는다. 비교. 종사자분 벌스 일반인. 1. 생일.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클럽으로 향한다. 어떠한 비타민 같은 걸 먹고 갈 확률도 높다. 그냥 술만 우장창 들이킨다. 그게 생일이다. 의미도 뜻도 없이 친구들끼리 모여 남자들을 불러 밤이 새도록 마시고 또 마시고 죽도록 마시고 해장으로 무카타나 숲기 아니면 코리아타운으로 향한다. 대부분이 그렇다. 참고로 나도 그렇다. 일반인 생일. 일반인들도 물론 클럽으로 향하는 분들이 있지만 소수이다. 클럽보다는 롱비아. 운동장만한 곳에서 라이브 밴드를 보며 태국 음식과 술을 먹는 곳에 더 많이 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많지 않다. 대부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예를 들면 집에 리전시 2박스 비아 창 3박스 리오 3박스 싱아 3박스 안주를 등등 구매하여 친구들에게 베푼다.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다. 대접을 한다. 그것에 고마운 친구들은 선물을 사서 참석한다. 우리 어릴 때 친구 생일날 친구 집에 가는 거와 비슷함. 이게 일반적인 생일 잔치이다. 2. 금전. 종사자분들은 일단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살이를 할 경우가 많다. 물론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돈을 갈고리로 쓸어 담는 분도 계신다. 집은 대부분 콘도 렌트이며 여럿이 함께 산다. 방값을 아끼려 자동차 있는 분도 계신데 소수다. 대부분이 차 없이 택시를 탄다. 통장에 돈 모은 친구 보기가 너무 어렵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잔고는 항상 바닥을 찍고 있으며 돈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놀러 갔을 경우 술자리나 파티가 끝이 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신다. 이유를 참 많이 물어봤었다.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 불편하다는 게 가장 많은 이유였다. 불편한 수면 소음 등등. 그리고 모든 것을 남자가 지불해야 된다. 더치페이. 만나보기 힘들다. 한국 남성이 잘생겼으면 아마 겪어보았을 것이다. 일반인. 20대 초반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어울리는 것 같다. 미혼 여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부터 설명드리면 기초적으로 여성분이라도 일단 대부분이 직업과 차를 보유하고 있다. 내 주위 태국 친구들의 평균 임금은 나 또한 처음에는 2만 바트 안쪽으로 받을 것이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었다. 대부분 2만 5천 4만 사이이며 편차가 크긴 하지만 3만 근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참고로 남성분들이 급여는 더 높다. 투잡을 하는 분도 상당수 계시며 생활력이 기가 막히게 좋다. 그리고 미혼일 경우 대부분 부모와 같이 지낸다. 그리고 뭐라든 수입과 관계없이 대부분 더치페이를 한다. 3. 외모. 얼굴은 업소 종사자분들 중에도 아름다운 분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일반인들이 더 아름답다. 같은 모습이라면 일반인들은 순수함과 미소를 가지고 있어. 난 일반인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 스타일은 평균적으로 확실히 업소 종사자분들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너무 화려한 경우가 많다. 호불호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종사자분들 중 너무 화려하게 입어 같이 다니기 민망할 때도 있다. 4. 의리와 우정. 업소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금사빠가 아주 많다. 첫 만남부터 뭐에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놓아주지 않는다. 금사빠를 당해보지 않으신 한남분들은 좀 더 외모에 신경 쓰도록. 하지만 의리와 우정은 눈 씻고 찾아봐야 가끔 만날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해 극초반 태국 다닐 때 현타를 몇 번 맞은 적이 있다.
웬만해선 그들에게 의리와 우정을 기대하지 마라. 일반인. 의리와 우정이라기보다는 끄랭짜이 문화로 인해 상처 입을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확실히 업소분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긴 한다. 끈끈한 우정은 아니지만 소소한 우정은 많이 느낀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런데 만약 같은 무반에 살거나 옆집일 경우 우정이 넘치고 흘러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다. 처음 나도 와 너무 부담스러운데 했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인다. 남자들일 경우 더욱 무지막지하게 넘쳐 흐르니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끄랭짜이 문화. 참 좋은 문화 중 하나 인권 확실하다. 금사빠. 일반인들도 금사빠는 존재하며 많다. 하지만 보기 드물 정도로 표현 자체를 안 하며 숨기고 또 숨긴다. 부끄러움은 지구 최강 수준이며 가끔 보면 심각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다가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점 참고하여 잘 캐치해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도록.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에는 업소 종사자분들에 대한 견해만 있을 뿐 일반인들의 견해는 보기 힘들었다. 뭐 그렇지 않겠나? 만나볼 수 있는 게 업소 종사자들 뿐이니 태국 여성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한국은 일상생활에서 업소 종사자와 일반인을 구분하기 힘들지만 태국은 구분이 확 된다. 참고하여 걸을 것은 거르고 좋은 여성 만나길 기도한다. 다음 편에는 서민과 중상층, 상류층, 하이소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